지금 망언과 내부 권력 다툼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에도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힘의 정영환이라는 공관위원장이 국힘의 최대 170석을 예상했는데요. 아직도 현실 파악 못하고 저런 식으로 엄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지지층의 기싸움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헛소리에 가깝고요. 153석에 비례의석까지 포함해서 170석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석도 안 된다는 부정적 분석이 나와서 국힘 내부의 분열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특히 친윤 대 친한 쪼개졌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저렇게 길을 어떻게든 다시 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판사 시절엔 저런 판결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던 그 장본인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에 그렇게 침을 뱉더니 이런 문제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아무튼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힘 수도권 출마자들, 특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한 소리로 느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네이버 댓글에서도 쉴드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부산 엑스포 시즌2 찍냐?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그때도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내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처참한 참패였습니다. 근데 그때 민망한 장면이 지금 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중성동 을의 국힘 이혜훈 후보는 높은 물가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2년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 눈에 들겠다는 취지입니까? 게다가 더 큰 악재가 터졌는데요.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리고 한국이 불법 점거한 거다. 이런 억지 주장이 일본 내에서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중학교 교과서에 대놓고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리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실리게 됐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도가 일본 땅처럼 보이게끔 저렇게 기술한 것도 대놓고 한국을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마당에 제대로 대응도 안 하고 있으니 이런 속 터지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태평양 전쟁 시기 관련해서는 징병과 징용이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졌고 노동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기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양보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대놓고 하니까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 수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이러니 당연히 이 또한 네이버 댓글에서도 쉴드 치는 것보다 비판 댓글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일본을 찬양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대통령도 다른 거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일본이 저런 헛소리 하는 거에 대해선 왜 항상 조용하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엄청난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알바하는 모습 등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 정치권 저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불법 사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국정원에서는 이건 정상적인 안보조사인데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최근 이런 단독 보도를 냈는데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했다는 건데 휴대폰 정보에 불법 수집과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법조인도 활용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이건 명백한 불법 사찰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영장 업무 경험이 있는 판사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직권남용을 한 거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에서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한 정보들이 담긴 전자정보를 무려 수년 전부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해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불법 민간인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뉴스버스 취재 결과 최소 2016년부터 이런 검찰의 불법 사찰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대형 폭탄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1년 아예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도청 범위를 뛰어넘는 끔찍한 불법 사찰행위라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버스에서 무려 이렇게 8개 시리즈로 구체적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국정원, 검찰, 충격적인 불법 사찰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언론은 대부분 잠잠합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2024년에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언론은 그저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꼬투리 잡고 그러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언론개혁을 외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검찰의 끔찍한 불법 사찰 문제 주위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뉴스버스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 11시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정보를 몰래 수집한 검찰, 이건 민간인 사찰 아니면 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한마디로 기사 한두 줄 나고 묻힐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뛰놀고 있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 챙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저렇게 가서 뛰어놀고 있으면 그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겁니까?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 있다고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듣지도 않고 국내, 국외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지금 저런 언플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열이 안 받습니까? 심지어 지지선언을 했던 의사들도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럴 줄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때는 신나게 윤석열 대통령 찍자고 여기저기 어필하더니 결국 지금 다 돌려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못 이기면 나라가 망하고 후회한다. 지금 저렇게 막 나가는 국힘을 바로 잡자고 많은 시민들이 심판의 날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국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의 27자리 핸드폰 비밀번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계속 도망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욕만 하고 저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더니 후진 사람한테 후진 방식으로 지배받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본인 대통령한테 가서 하라니까요. 저렇게 90도로 넙죽 엎드리면서 권력에 실실 기던 사람이 뭐가 어째요? 심지어 최근엔 마이크를 써서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휩싸였는데요. 저 표정이 저거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아니 정말 민망한 건 스스로는 또 저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야, 아무튼 저렇게 마이크를 써서 지지 호소를 했다가 지금 문제가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만 하더라도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들 지원 방문할 시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에선 마이크 잡은 한동훈을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검찰의 잣대대로면 이것도 선거 끝나더라도 탈탈 털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을 향한 잣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이 답을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후보 공천 취소해라. 앞서 말씀드린 공관위원장뿐만 아니라 강서을의 박민식,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이들에 대해서도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되치기에 나선 것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몰라도 된다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로 있는데 결국 그래서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 민생 파탄,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 이걸 심판하자는 거죠. 거기에 신한일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서해안 일대를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의 먹거리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방치해두면 말 그대로 큰일 난다는 건데요. 수출 기업은 결국 국내 생산을 못하고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이게 결국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역사에 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님은 포천, 의정부, 파주, 김포 여기에 또 지원을 가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붙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역사에 박제할 필요가 있고요. 오는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